자, 이제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 이제 메소드죠? 메소드 관련해서 변수도 그랬지만, 자, 클래스 바로 아래에 있는 변수, 또 메소드 중에서 스태틱 키워드가 없는 메소드, 자, 스태틱 키워드가 없는 메소드죠? 전에 우리 학습을 할 때는 다 스태틱 키워드가 있었는데, 자, 스태틱 키워드가 없어요. 자, 우리가 스태틱 키워드가 없는 메소드는 예, 자, 객체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객체화가 된 그 참조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매개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여기다 써놨잖아요. 물론 이제 매개 변수는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해서,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예제도 그렇고 매개 변수는 계속 등장하긴 하지만, 자, 우리 메소드 가로 안에 있는 메소드 가로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변수를 모두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요거 좀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바로 밑에 있는 그 변수죠. 자, 변수에 대한 이름이 있었어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변수의 종류라고 그래야 되나? 네.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인스턴스 변수 또는 객체 변수 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이렇게 칭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인스턴스 변수 또 멤버 변수. 자, 클래스 바로 아래에 있는 변수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 메인 메소드 보면은요. 여기도 eng와 ko가 있어요. eng와 ko가 있습니다. eng 또 ko와 클래스가 있는데, 변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냥 지역 변수예요. 자, 지역 변수라는 거 우리 합에 보면은 리졸트도 지역 변수예요. 이것도 지역 변수입니다. 리졸트도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자, 메소드 안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 다 지역 변수예요. 모두 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이제 여기에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우리 변수죠? 변수와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를 세팅을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 메소드, 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 또 스태틱 키워드가 없는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로, 예, 뭐 좀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내용으로. 자, 그리고, 자, 이제 변수도 이제 붙이도록 할게요. 변수에도,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작성해 볼게요. 스태틱. 자, 이번에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자, 스트링이든 인티저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지금 우리 논하는 거기 때문에, 자, 스트링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타이틀 뭐 과목 점수. 자,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키워드가 붙어 있는 그 변수가 지금 탄생이 됐어요. 자, 메소드에게 우리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었잖아요. 자, 여태까지 우리 변수에는 붙지를 않았었어요.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죠. 지역 변수 그냥 인티저 리졸트 또는 스트링을 붙이던 또 다른 타입을 붙이던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변수도 여기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틀이죠. 타이틀 변수를, 자,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지금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고, 자, 값으로는 과목 점수라는 글자를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거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지 보시죠.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요, 변수랑 똑같아요. 꼭 여기 있듯이 사용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시스템아웃 프린트 ln으로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변수 이름이 자,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됐죠? 자, 보시게 되면은 타이틀은 예, 객체 형태로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객체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서 접근하지 않아도 예,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실행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도 됩니다. 자, 과목 점수라는 글자가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 출력 온전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변수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변수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메소드 구분한 것처럼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느냐 또는 붙어 있지 않느냐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거는 도대체 뭔데? 그렇죠? 자, 이게 변수 타입은 아니에요. 변수 타입은 스트링이죠. 스트링, 인티저 뭐 이런 것들이 변수에 대한 타입이고요. 얘는 변수 타입이 아니에요. 타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의미를 한번 자, 어떻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잠시만요.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 변수를 자,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변수의 타입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고요. 자, 메소드뿐만이 아니라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을 클래스 변수로 호칭을 한다. 또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멤버 변수가 위에도 멤버 변수, 밑에도 멤버 변수. 예, 맞습니다. 뭐냐면은 클래스 바로 밑에 있는 변수들은요. 스태틱이 있던 없던 다 멤버 변수예요. 다 멤버 변수고요. 멤버 변수라는 글자를 앞으로 빼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면 공통의 의미니까 멤버 변수라는 거는. 자,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요.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됐나? 좀 많이 썼어요.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또 뿐만이 아니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자, 여기 어때요? 자,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타이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지금 작성하셔야 돼요. 자, 이 클래스와 연관해서 다른 클래스를 만들 거거든요. 똑같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 혹시 예, 지금 예,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예, 임의로 클래스 하나 뭐 샘플2라고 하세요.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영어 점수, 국어 점수, 또 타이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또 밑에 자, 이런 것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게요. 만들어서 자, 샘플2에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새로 만든 클래스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 샘플3라고 할게요. 샘플1은 학습 예제 나중에 한번 뭐 세팅해서 보도록 하고 자, 샘플3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3라는 자, 메소드를 클래스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샘플2와 좀 연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클래스 샘플 3.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샘플 2에 이런저런 변수 만들고요. 메소드도 물론 테스트로 우리 자, 복습판이라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여기에서 샘플 3 클래스 만드셨나요? 자, 여기에서 샘플 3를 만드는 이 사용자가 자, 우리 그 샘플 2에 있는 영어 점수, 국어 점수, 또 타이틀, 또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을 좀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사용하고 싶어 해요. 자, 샘플 3, 이 사용자가 자, 샘플 3에서 샘플 2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3에서 샘플 2로 안에 있는 내용을 접근해서 출력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스트 3가 있는데요. 테스트 3에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3 이 메소드에게 접근할게요. 아, 쏘리. 자, 변수에게 먼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변수에게 먼저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변수가 지금 두 개예요. 두 가지 종류예요. 아, 변수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태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는 변수와 없는 변수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자, 타이틀 변수에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변수에게 접근할게요. 자,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샘플 클래스 이름을 써요. 2 점 하고 타이틀. 점 타이틀. 타이틀. 아, 잠시만요.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마오 점 지워져는 프린트 다시 샘플 점 타이틀. 아, 네. 바깥에다 놔가지고 바깥에 놓으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어때요? 바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자, 샘플 2에 있는 샘플 2 클래스에 있는 즉 샘플 3의 입장에서는 다른 클래스죠. 다른 클래스에 있는 자, 특정 변수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타이틀이라는 이 변수에는 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테스트 3 변수가 아니죠? 여기 있지도 않고. 예, 당연한 얘기지만 클래스 이름이 없으면 오류나요. 당연한 얘기로 변수가 클래스들끼리 서로 뭐 공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 그래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앞에 쓰잖아요. 클래스 이름을 앞에 쓰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변수, 타이틀 변수는. 또 변수가 두 개 더 있죠. 자, 영어 점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써볼게요. 시스템화 프린트 ln으로 작성하시고 또 샘플 2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 ENG 어떻게 되냐면요.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 보시면은 오류납니다. 타이틀은 되고요. ENG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국어 점수. 국어 점수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보도록 하시죠. 자, 시스템화 프린트 ln을 방금 작성한 대로 좀 복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KU와 안 됩니다.
자,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 이 변수를 자, 샘플 3에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접근하지 못해요. 얘처럼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있는 자, 타이틀처럼 이렇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주석 처리하도록 하고 자, 요거는 오류죠. 그래서 오류라고 쓰세요. 쓰시고요. 둘 다 오류입니다. 자, 그럼 접근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요. 객체 처리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2. 자, sm2. 자, 이퀄 샘플, new 샘플 2. 자, 객체화, 자, 인스턴스화가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인스턴스화 처리되게 작성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 프린트 ln. 자, 클래스로의 클래스 이름을 통한 접근은 안 돼요. 자, 하지만 얘네들은요, 객체 이름으로는 접근 가능해요. 객체가 사용하고 있는 정확하게는 참조 변수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SM2. 아, 여기 있는 거 애들 이름이 있었었죠? 이것도 잘 외워지지 않는 건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작성하세요. 이거 참조 클래스. 자, 그 다음에 SM2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참조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얘를 참조 변수. new는 연산자죠? new는 연산자라고 하고 뒤에는 자, 샘플2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성자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는 우리가 학습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서 그냥 익히면 돼요. 어때요? 지금 어쨌든 자, 영어 점수는 자, ENG라는 ENG라는 변수는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했고요. 객체 변수죠. 객체의 참조 변수, 즉 객체 처리가 된 변수를 통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을 했고요.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 때는 물론 자기 자신 클래스에서 자, 멤버 변수들이죠. 멤버 변수들을 만들 때는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려는 용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접근시키려는 용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접근하는데 타이틀은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얘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잖아요. 객체 참조 변수. 그렇죠? 그래서 변수 이름이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 변수는 그래서 클래스 변수예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의미로 클래스 변수예요. 클래스 변수고요. 이름이 그래서 클래스 변수인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클래스 바로 밑에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클래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클래스 변수라는 이 자체는 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체는 객체고 클래스는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예요.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객체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고, 그죠?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메소드는요, 객체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자,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요? 자,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타이틀은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ng라는 변수,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변수는 그 인스턴스 변수, 객체 변수잖아요. 그래서 객체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접근할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멤버 변수라는 얘기는 클래스 바로 밑에 설정된 변수들을 전부 다 통칭으로 모두 다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스 바로 밑에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여기 스태틱에 붙었느냐 안 붙어 있느냐는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접근 방식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근 방식에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 또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인스턴스 변수다 또는 get 클래스 변수다라고 예, 분류를 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메소드 마찬가지죠? 밑에 메소드 해볼게요. 자, 메소드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합1, 합2도 있지만, 자, 보시면은 보이드가 아니죠. 예, 스태틱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 없는 메소드. 자, 각각, 자, 테스트 3와 테스트 4에 대해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스태틱 키워드가 있는 이 변수 테스트 3에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를. 자, 테스트 3. 자, 어때요? 자, 테스트 3는요, 변수와 마찬가지로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뭐죠? 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쓸게요. 자, sample2. 테스트, 예, 테스트 3죠. 자, 보시게 되면은 오류가 안 납니다. 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 4. 자, 테스트 4 메소드는 자, 스태틱 키워드가 없어요. 변수와 마찬가지로 예,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로 오류 납니다. 자, 이거는 오류예요. 자, 그리고 변수와 마찬가지로 자, 객체 이름을 통해서 객체화된 예, 뭐죠? 예,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m2.test4. 자,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출력해 보죠. 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출력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 어쨌든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실행됐어요. 자, 됐나요? 예. 자, 그리고 하나만 여기 있는 이 예제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뭐냐면은요. 자, 지역 변수 한번 논해 볼게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 보시죠. 자, 메인 메소드에 보면은 지역 변수가 떡하니 있어요. eng와 ko와. 메인 메소드에 보면 있습니다. 또 어때요? 합2, 뭐 합1도 마찬가지고 리절트라는 이 변수들이 있잖아요. 리절트라는 변수도 있고. 자, 모두 다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역 변수라고 다 얘기를 한다라고 여기 작성도 했는데 그럼 얘네들한테 접근이 가능한가? 여기는 리절트하게 접근이 가능한가? 예. 써볼까요? sm2.result. 아, 뭐 당연한 얘기로요. 접근하지 못합니다. 지역 변수는요.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 로컬 변수 또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역, 자기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메소드 범위를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예, 그 메소드 안에서 선언이 된 이러한 변수를 지역 변수, 메소드 안에서 선언이 된 이러한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모두 다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당연한 얘기로 바깥에서는 자,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예,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메소드들끼리 서로 다른 메소드, 그 안에 있는 무슨 변수가 있는지 서로 몰라요. 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예요. 아,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 변수는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지역 변수는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역 변수라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리고 클래스, 뭐죠?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자, 그 변수는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예,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전역 변수냐? 전 지역에서 예, 인지할 수 있다. 자, 보시면은 밑에 어때요? 자, 타이틀 이 변수. 자, 조금 아까 우리 테스트할 때 보시면은 타이틀 변수를 출력을 했는데 맨 밑에 출력을 했네요. 보시면은 뭐가 붙지 않죠? 예, 그냥 로컬 변수 같아요. 로컬 변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로컬 변수 쓰듯이 쓰고 있어요. 타이틀은 분명히 저 위에 있는데 예, 로컬 변수 쓰듯이 하고 있어요. 엄연히 로컬 변수는 아니에요. 타이틀은 여기 썼다라고 해서 자, 타이틀은 자, 로컬 변수가 아니고 예, 전역 변수입니다. 스태틱 처리가 된 전역 변수. 위치는 클래스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클래스 바로 안에 있는 변수들은 모두 다 멤버 변수라고 칭합니다. 멤버 변수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인스턴스 변수냐 또는 클래스 변수냐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클래스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역 변수는 원래 그 뭐죠? 자바의 공식적인 그 명칭이 아니에요. 자바에서는 그냥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역 변수라고 얘기한 건 좀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메소드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예, 변수다라는 의미로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역 변수는 뭐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다른 자바 말고 다른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스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라고도 칭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클래스 변수보다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로 안에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변수라고 칭하는 이유는 예,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클래스에서 어느 메소드에서나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자, 테스트 4죠? 테스트 4에서 예, 타이틀 변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 보세요. 타이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자, 어느 지역, 자, ENG도 되나? ENG도 되네? 네, 그래요. 자, 그러나 메인 메소드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에서는 자, 상단에 있는 ENG와 KO와 예, 접근하지 못합니다. 타이틀은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래요. 그리고 방금 조금 아까 테스트를 한 것처럼 자, 우리 다른 클래스에서 예, 다른 타 클래스죠. 타 클래스로 접근할 때, 즉 테스트 우리 샘플 3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작성을 했던 테스트 2 변수 예, 3개의 변수죠. 접근하려고 할 때 자 우리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있던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했고 자 일반 다른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있지 않은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냥 바로 에러예요. 바로 에러고요. 우리 방금 테스트했던 것처럼 객체 처리가 된 참조 변수를 통해서야만이 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여기 좀 작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자, 이거에 대한 차이를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뭐 샘플4라고 할게요. 샘플4. 자, 클래스 하나 더 꺼내 놓도록 하죠. 자, 방금 작성한 내용 예, 비슷하게 해서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4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여기도 그냥 점수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영어 점수, 국어 점수 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드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자, 인티저. 자, 영어 점수. 자, 이걸 이번엔 제로 처리해 볼까요? 아, 뭐 아까 예제대로 뭐라고 볼까요?
10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KO와 이퀄 10점 처리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점수야 뭐 임의로 작성해도 되니까. 하지만 이제 초기 작성 거의 제로예요. 제로로 세팅하는 게 맞아요. 제로라고 하죠. 제로. 자, 그 다음에 타이틀도 똑같이 넣도록 할게요. 스태틱. 자, 스태틱. 스트링. 아까처럼 타이틀. 자, 이퀄. 과목 점수. 자, 그 다음에 합도 두도록 할게요. 합. 자,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 자, 그 다음에 보이드. 자, 사실은 퍼블릭 없어도 돼요. 이번엔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보이드. 그리고 합. 자, 여기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잖아요. 자, 보이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요.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인티저 썸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자, 보이드 합 하시고요. 자, 그리고 썸. 자, 이퀄. 자, ENG 플러스 K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가 아니고 이번에는 인티저라고 하세요. 인티저 합. 자, 똑같은 이름으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번호 붙이는 게 낫겠죠. 합1, 합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절트가 아니죠. 자, 리턴. 자, su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됐나요? 자, 보시면은 이제 변수 3개 만들었고요. 자, 각각 변수가 이름에서 의미하죠. 자,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될지 변수 이름에서 다 티가 나고요. 자, 그리고 합1과 합2도 메소드 이름에서 티가 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 조금 아까 테스트했던 내용을 이번에는 좀 그림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상단에 있는 내용 작성 다 하셨나요? 자, 우리 밑에 메인 메소드에서 메인 메소드 이제 사용자 측면으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그 뭐죠? 인스턴스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샘플 4 그래, SM4 자, 이퀄 자, new 샘플 4 자, 여기에 저 구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할 샘플 4 언더바 킴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자, 샘플 4 똑같이 4 SM4 언더바 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 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까?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성을 갖다 내면 좀 그러네요. 자, A와 B라고 좀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ew sample
자, 이렇게 인스턴스 처리된 내용으로 자,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처리 두 개를 했어요. 자, 두 개를 했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ew 처리를 두 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바에서 그냥 이게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게 되면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new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해당 클래스를 어때요? 객체 처리, 인스턴스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곧 메모리에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실행으로는 메모리를 올려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인스턴스 처리가 됐구나, 객체 처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리에 올라간다라는 건데 자, 메모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좀 그림이 여기 직석으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서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메모리의 공간으로. 자, 그러면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new라는 키워드가 좀 두 개 실행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요. 자, SM4 전에도 그림 한번 지난 시간에 그렸었죠. 자, SM4A라는 변수의 자리가 하나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이런 자리가 하나 탄생이 되고요. 이게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to 자리가 탄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자, 우리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타입도 들어가죠. 근데 타입은 그냥 뺐어요. 좀 길어서. 자, 인티저, 뭐 스트링. 예. 자, 그리고 메소드도 있죠. 합1과 합2가 있는데요. 걔네들도 여기 올라가요. 합1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합2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두 개 실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실행이 되는 즉시. 자, 변수도 어떠한 특정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차지합니다. 이렇게 공간 차지한다는 얘기가 메모리에 분리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두 번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변수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변수 이름.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도 동일해요. 여기 있는 내용과, 왜냐하면은 똑같은 클래스를, 예, 똑같은 클래스를 객체 처리한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 변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 객체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메모리에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메모리에 뭐가 올라가냐면은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올라가요. 모두 다 올라갑니다. 메모리에 자리 하나를, 공간이죠. 공간 하나를 차지하게 되고, 그 공간, 메모리의 특정 공간 안에 여기 있는 변수와 메소드들이 모두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타이틀 안 적었죠? 타이틀이 빠졌네. 또 메인 메소드도 여기 안 올라가요?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메인 메소드 올라가는 애가 아니에요. 자, 타이틀이 빠졌습니다. 여기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럼 타이틀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는 해요. 그럼 타이틀은 어디 올라가 있냐면요. 이러한 공간에 올라가 있어요. 자, 똑같이 위에처럼 그린다라면은 타이틀 이퀄 자, 특정 공간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쟤네들과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애들과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아요.
자, 어디에 있냐면요. 공유 공간에 있습니다. 공유 메모리 공간에 있어요. 자, 공유 메모리 공간에, 자, 떡하니 타이틀이라는 애가 올라갑니다. 즉, 자, 클래스를, 자, 객체화, 즉, 인스턴스화 하게 되면은요, 메모리로 데이터들이 다 여기 설정된 것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들은요, 자, 이렇게 객체 처리가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공유 공간에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유 공간에 올라가요. 자,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되고요. 자, 이제 밑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객체화가 진행이 됐어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A라는, 이 학생이라고 칭하죠?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 각각 점수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합계도 출력을 하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A 학생이죠? 자, A 학생에게 이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SM4 언더바 A 이퀄. 자, 기본 점수는 어때요? 기본 점수는 0점이에요. 초기 상태는 0이죠? 초기 상태는 0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점수는 임의로 부여하도록 할게요. 88점, .eng. 자, 그리고 SM4 언더바 A 학생 .ky와 이게 두 개의 점수. 자, 이거는 78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작성을 했죠? 예, 실행이 되면은 어때요? 실행이 되면은, 초기에는, 자, 어쩌? 0, 0 이렇게 세팅이 되겠지만, 자, 88, 78이, 예, 점수가 부여가 되고 나서는 점수가 바뀌겠죠? 영어 점수가, 자, 0에서 88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도 78로 바뀌게 됩니다. 자, 78로 바뀌게 돼요. 합계는 아직 그대로 있죠? 합계 뭘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합계를 뭐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계를 하려고 해요. 합계를 얻으려고 합니다. 합계를 실행하려고 해요. 합계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합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합계를 실행하기에 앞서 일단 점수 부여했고요. 그리고 자, B라는 학생이죠. A 학생에게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수 부여를 했는데 B 학생에도 점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SM4 언더바 B 학생 영어 점수 똑같이 부여합니다. 점수는 자, 좀 다르게 80점 SM4 언더바 B 학생 국어 점수 100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요. 각각이죠. 자,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점수가 80점. 얘는 이제 80점이 되겠죠. 자, 80점 그리고 여기는 100점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자, 이제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아직 합계를 얻지는 않았는데 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각각 영어 점수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영어 점수와 B 학생의 영어 점수를 출력할게요. 자, SM4 언더바 A .eng 영어 점수, A 학생의 영어 점수 작성하셨으면 복사 좀 하도록 해주시고 자, 각각의 영어 점수 당연히 출력 잘 되겠죠? 자, 위에 세팅도 잘했고 예. 출력하시게 되면은 자, 뭐 당연한 얘기로 뭐 각각의 점수가 출력이 됩니다. 각각의 점수가 출력이 되는데요. 접근 방식이 어때요? 접근 방식.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객체화가 진행이 됐는데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통해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아니, 권한이라기보다 주소를 갖고 있죠. 주소. 예, 뭐냐면은 뭐죠?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잖아요. 자, 메모리의 특정 공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 아니겠죠. 주소나. 자, 어쨌든 뭐냐면은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상의 주소를 이 변수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하게 되면은 이 변수가 주소를 가지고 그 해당 위치로 가서 그 해당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출력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영어 점수 말고요. 타이틀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출력해 보세요. 자, 타이틀 출력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해 주시고요. 자, SM4와 A 학생의 타이틀 좀 따로따로 출력해 볼게요. SM4 언더바 A 점 타이틀 이렇게 써보세요. 자, 자, 우리 뭐죠?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화가 된 참조 변수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이 세팅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복사하도록 하고요. 자, B. 자, 타이틀이라는 변수는 이미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과목 점수라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출력해 보시면은 어떤가요? 자, 과목 점수라는 글자가 잘 출력이 되겠죠.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자, 출력된 거 보셨죠? 출력된 거 보셨는데요. 자, 이제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 여기에서 타이틀을 과목 점수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A라는 학생의 타이틀과 B라는 학생의 타이틀을 좀 변수죠. 다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 점수들은 각각 독립적이죠. 서로 다른 게 가능해요. 그쵸? 자, 이제 타이틀도 다르게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죠. SM4 언더바 A 학생의 타이틀, 이 학생의 어떤 점수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타이틀을 좀 달리 하려고 해요. 다르게 예를 들어서 A군의 학생이라고 한다라든지 A군의 점수라고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출력하려고 합니다. A군의 점수. 자, 여기도 써볼게요. B도 자, SM4 언더바 B 학생이죠. 타이틀 이퀄 자, 이번에는 B군의 점수.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 보시고요. 자, 이제 아까는 타이틀을 그냥 같이 한꺼번에 출력을 했는데, 자, 학생의 점수가 출력되기 전에 요 타이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점수가 그 밑에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타이틀을 위로 좀 올려야 되겠죠? 자, 출력되는 영어 점수, 국어 점수 각각 각 학생들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이 됐어요. 자, 세팅이 됐고요. 자, 일단 의도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A군의 점수 하면서 그 학생의 점수가 출력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점수도 세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B군의 점수라는 글자도 나오고, 그것도 이제 그 학생의 점수가 출력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 코딩을 작성했는데, 자, 보세요. 자,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오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출력이 되나 보겠습니다. 분명히 데이터 값은 바꾼 거예요. 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 영어 점수도 국어 점수도 각각 빵점 빵점 들어가 있고 타이틀도 과목 점수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객체가 변경 처리했어요. 이 A 학생 이 객체가 변경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타이틀을 변경 처리했어요. 자, 그리고 B 학생도 타이틀을 변경 처리했습니다.
예, 각각 예, 자기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게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예, 점수는 작성한 대로, 예, 의도했던 대로 세팅이 돼서 출력되는 모습 그대로 확인 가능해요. 근데 타이틀은 어때요? 타이틀은 그렇게 안 됐어요. 타이틀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타이틀은 그냥 B군의 점수로 둘 다 B군의 점수로 나오고 있어요.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A군의 점수는 A군의 점수라고 그 위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B군의 즉 한마디로 위에는 A군의 점수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출력이 오류가 난 게 아니에요. 출력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스태틱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자, 다시 보시면은 타이틀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약간 그 모양도 달라요. 자, 혹시 이게 잘 보시면은요, 타이틀은 약간 비스듬히 돼 있어요. 살짝 비스듬히 돼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은 변수들은요, 똑바로 돼 있어요. 허리가 똑바로 돼 있고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애들은 허리가 약간 굽었어요. 그건 그냥 모양상. 자, 이게 뭐예요? 자, 이클립스가 그렇게 좀 구분을, 모양으로도 이제 구분을 해놨다라는 건데,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얘는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공유 메모리 공간에 스태틱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 메모리라는 얘기는 누구나 같이 쓴다라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게 아니죠. 예, 객체로 같이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 올리기는 했어요. 올리기는 했는데 타이틀만큼은 같이 가지 않아요. 걔는 일로 갑니다. 그냥 일로 가요. 일로 가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자, 첫 번째 A군의 점수가 실행이 뭐예요? 데이터 값을 예, 재설정을 했을 때 분명히 얘도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A군의 점수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A군의 점수라고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두껍게 써야지. A군의 점수라고 바뀌었을 것이고 바뀌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요. 바뀐 상태로 그냥 고정세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밑에 보시면은 우리 어때요? B라는 학생도 자기 이름으로 출력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 어때요? B군의 점수라고 값을 설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설정한 거죠. 기존에 있는 거에서 값 바꾼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자,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을 했냐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을 B군은 과목의 점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꾼 건데 저 보니까 실제로는 위에서 뭐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A군의 점수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최종적으로 B 학생이 이 타이틀을 조정을 했을 경우 예, 최종적인 그 내용이 선택이 됩니다. 즉 위에 있는 거는 지워져 버려요. 얘 이제 없애버립니다. 지워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B군의 점수라는 글자로 최종 예,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공유 공간의 특징이에요. 자, 공유 공간은 글자 그대로 객체화가 되지 않는 즉 독립적인 공간에 저장되는 그런 변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요. 누구나 수정이 가능해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공유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그런 그 키워드가 바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예요.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바로 이렇게 공유 공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공유 공간에 올라갑니다. 키워드를 통한 변수 얘기하는 거야. 그 변수는 공유 공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자,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자, 스태틱 키워드는 이렇다. 공유 공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객체로 진행이 돼서 사용이 될 때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뭔가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예, 그런 용도로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용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없애야죠. 자, 독립적으로 사용시키게끔 하려면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없애면 돼요. 없애서 보시면은 과목 점수도 예, 각각의 공간에 올라갑니다. 공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 실행해 보시면은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없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 각각의 독립적으로 예, 보호를 받아서 데이터들이 예, 세팅이 된 채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10분 있다가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